20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건물주가 되기 위해 뭐부터 할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그런 다른 걸로 돈 번 사람들이 결국 이제 가는 길이 건물주잖아요. 왜 결국 건물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로망, 궁극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나만의 뭐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가진 게 나만의 자가의 공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건물로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잖아요. 오피스텔도 그렇고. 건물이라는 거는 나만의 온전한 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전히 내가 신축해서 온전히 내가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기 로망의 실현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현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형태라도 실물 자산으로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형태인데 그런 실물 자산을 갖고 갈 수 있는 좀 가장 좋은 방식이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지 그런 건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도 높았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결국에는 뭐 건물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3, 4개월 전부터 뭐 미국 대선 얘기도 하고 네. 금리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버전으로 그 상황이 어떻고 또 신축의 전망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 대선 영향으로 해서 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앞선다고 하지만 그 스윙보트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많이 앞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한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사실은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금리 인하가 그 미국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한국도 이제 금리가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돼서 금리가 2%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나 많은 분들이 이제 소극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많이 은행 예금으로 돌리고 있는데 은행에 예금했을 때 5%일 때는 10억을 넣고 있어도 그 연간 5천만 원의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2% 예금 금리가 된다 그러면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랑 익숙했던 부동산 투자라든지 실물자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조달 금리가 5% 6%였을 때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2%로 떨어지면 사실은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10억의 대출을 쓰고 있는데 5%일 때는 5천만 원에 이자를 냈지만 2% 되면 2천만 원에가 3천만 원이 그게 다 내 수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증가하니까 굳이 팔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그러니까 팔려하는 매도세가 작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계속 가속적으로 인하가 된다 그러면 신축을 위한 토지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당연히 이제 매매가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 5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공사비라든지 토지비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맥놀라님이 만약에 저처럼 미혼이시고 20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건물주가 되기 위해 뭐부터 할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드를 마련하려는 노력. 왜냐하면 시드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단순하게 이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도 좋지만 첫 번째 이제 인문 서적도 많이 읽고 경제 서적도 많이 읽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이게 내가
어떤 투자적인 마인드도 되게 길러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자산을 불러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주식이면 주식 공부를 하고 뭐 채권이면 채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토지면 토지 공부하고 뭐 고수바늘에 오르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시드를 계속 불려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시간을 두고 이제 복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좀 투자를 병행해서 시드를 불려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PD님께서 저랑 같이 하면서 어떤 초보자적인 마인드에서 이제 신축에 관련된 그리고 관련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이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거 외에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신축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신축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